어떻게 나오냐면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오니까 빈칸 채우기를 무조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삼각형이 중선이라고 해서 파푸스 중선 정리인데 요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보는 것처럼 밑에 13번이랑 14번 같이 있잖아요. 여기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빈칸 채우기로 나온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을 할 건데요. 당연히 길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뭘로 보는데 좌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로 변환해 주시면 돼요. 좌표로 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M 값이 얼마냐? 잠깐만 이거 좀 지워서 보게 되면 M 값 자체를 뭘로 보는 0,0으로 본다. 이렇게 항상 가운데를 0,0으로 봐주시게 되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만큼 앞으로 갔고 요만큼 뒤로 간 거야. 사실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내가 A만큼 앞으로 가고 A만큼 뒤로 갔다라고 해보게 되면 얘는 A,0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A,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B,C로 바뀌게 되겠죠? B,C.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A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A,0 마이너스 A,0 쓰니까 문자가 하나 벌써 줄었고요. 이렇게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좌표 B,C 썼으니까 전체 4개의 점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몇 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먼저 처음에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운데 점을 0,0으로 놓는다. 여기가 포인트. 그러면 여기서 AB랑 A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거리가 얼마지? A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AB 아니구나. 이건 AB가 아니구나. 죄송. AB 거리 어떻게 구하면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어차피 피타고라스여서 나나 여기 보면 좌표 거리 구할 때는 지금 여기 A B의 제곱 A C의 제곱이잖아. 여기 거리 구할 땐 피타고라스처럼 생각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얘 그냥 뺀 다음에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x끼리 서로 빼서 제곱하는 거야. 원리 자체는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x의 거리를 제곱하고 y의 거리를 제곱해서 여기 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뺄 거예요. b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뭐의 제곱? 0에서 c 뺄 거니까 c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는 거야. 근데 ab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c도 마찬가지죠. 얼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2am 더하기 bm이니까 am이랑 bm을 한번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배니까 제곱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bm이 am은 어떻게 나와? b제곱 더하기 2c제곱. 자, 그럼 이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되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 사라지면 어때요? 정확히 2a제곱, 2b제곱, 2c제곱 나오게 되겠지, 그치? 요 내용이 이제 뭐야? 지금 중선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 나오는 이유 자체는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딴 내용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 이걸 공식을 막 외워가지고 활용한다 이런 건 거의 없어. 그래서 뭐 나오냐면 13번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13번 볼 때 뭐 증명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증명은 안 해도 되고요.
뭐 해주시면 돼요? D가 점을 0,0으로 잡아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0,0으로 잡으면 그냥 끝나요. BD랑 CD가 거리가 2배니까 여기를 A,0으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A,0이 나올 거고요. 얘는 B,C가 될 거예요. 왜 여기 좌표는 모르니까 B,C로 준 거고 거리 2배니까 A, 2A로 보고 지금 좌표를 쓴 겁니다. 자, 13번은 증명하시오가 아니라 좌표만 적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만 한번 적어볼게요. 13번. 13번 좌표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 적었으면 14번 보자. 14번에는 뭐냐면 PA, PC, PB, PD예요. 뭐 제곱이 같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에 얘랑 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어차피 증명이잖아요. 좌표를 어떻게 놓을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좌표를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 증명이 갈려지니까 여기는 보통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은 지금 메인이 요 점이 거리를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0,0으로 두는 거고요. 얘는 그럴 이유가 없지. 여기 삼각형 같은 경우에 보통 끝자락 있죠. 이렇게 만나는 여기 끝자락. 요 끝자락을 몇 콤마 몇으로 놓으시면 되냐면 0,0으로 두시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길이가? A,0이고요. 여기는 얼마야? 0,b가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거리 모르니까 A라고 치고 여기 B라고 치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겠어? A,b가 되겠죠? 그럼 P는 얼마야? C,D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럼 거리 구할 때 제곱으로 구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좌표들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아,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는구나 라고 봤으면 좋으니까 요거 말고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넘겨서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6페이지에 뭐 볼 거냐면 20번 볼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20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뭐 볼 거냐 24번 볼 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내분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세 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 B, C에 세 점이 있고요. A의 이등분선이 점 BC와 만나는 점 D 좌표가 8,0이 돼. 자, 요거 보통 이제 A가 A,1이고요. B가 0,6이고요. C가 12,-3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런 거 가장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진짜 좌표에서 0,6 적고 12,-3 적는 사람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어차피 좌표 거리 구하는 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 삼각형을 그냥 만들어주셨다. 그냥 A, B, C 그냥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 만들어줄게. 뭐 비스듬히 해도 되고 만약에 너네들이 지금 책을 펴고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뭐 얘가 B가 아니어도 돼. 근데 A, B, C가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좌표만 그냥 적으면 돼요. 자, 그럼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D래요. A가 BC에 만나는 좌표가 D인데 이 D가 얼마래? 8,0이래요. 자, 이거는 뭐 보셔야 되냐면 자,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야. 각의 이등분선. 정확히는 어디 이등분선이냐면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중학교 때 한 건데 왜 나오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각이 이등분 된다라는 것은 어디 비율이 같냐면 여기 지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있는데 A, B 대
AC.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변들의 B가 여기 밑변의 B랑 똑같아요. 알겠죠? 뭐라고? 여기 변의 길이의 B가 밑에 있는 변의 길이의 B와 같습니다. 그러면 BD 대 CD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요것만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치? 요것만 확인해주면 되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B 길이 어떻게 구해? 여기 지금 좌표상으로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A제곱 플러스 25.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제곱했고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제곱했어요. 나오겠죠? AC는 어때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고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해요. 네. 루트 얼마냐면 A-12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서 여기 뺀 거야. A에서 12 뺐고 1에서 3 뺄 거니까 얼마야? 4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BD랑 CD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이미 알았죠? 여기 나와 있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어. 여기 길이 구하면 얼마니? 64랑 36을 더하면 BD는 100이죠? 루트 100은 얼마야? 10입니다. 여기는요 16이랑 3, 9 대 16 더하기 9, 25죠? 얼마야? 5예요. 10대 5라는 얘기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래요.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막 장황하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할 때 나는 안 들어겠지만 정은 들었겠지? 루트를 항상 생각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제곱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P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루트를 벗기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루트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면 성립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몇 배가 돼요? 4배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4배가 되는 거고, 그러면 16 곱하기 4니까 64는 A제곱 플러스 2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 한번 해야겠죠? 근데 전개할 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 모든 A 값의 합은 어떻게 구하지? 모든 A 값의 합. 요거는 근과 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로 구할 수 있는데 근과 계수가 얼마야? 지금 합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말하는 거고요. 계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습니다. 상성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이 힘드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는 거야. 여기 뒤에 쓰지 말고 상성을 쓰지 말고 이렇게만 쓰면 될 거겠죠. 그럼 얼마나 3a제곱 마이너스 96a 블라블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은 얼마야? 두근의 합 모든 a 값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3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방법이에요.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좀 완벽하겠지? 그래서 이렇게는 한번 적어줍시다. 쌤, 저 거리를 안 배웠어요. 거리 안 됐어요? 이 좌표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빼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빼서 제곱하고, 그러니까 서로 빼는 거야. x 값끼리 빼고 y 값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야. 2의 제곱이야.
이걸 뭐 해주면 돼?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가 돼.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딴 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넘겨서 프린트 있어? 있어?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 24번 가시면 돼요. 24번. 24번 가시면 되죠. 자, 뭐 외심의 여기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고 요거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근과계수를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하면 근과계수를 항상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그치? 그래서 모든 A 값의 곱이나 합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인수분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뭐 볼 거냐면 17페이지에 24번 먼저 볼게요. 24번은 별표 한번 치자. 왜냐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냥 문제에서 다 많이 나와. 모든 학교에서 잘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너네가 가장 많이 틀리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소값을 배울 때 이걸 잘 생각해보면 뭐밖에 없었죠? 완전 제곱식이랑 부등식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변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원래 처음에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근데 이미 어때요? 지금? 완전 제곱식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더하기잖아, 그치? 이걸 전개하려고 저거 여기 보면 얘를 제곱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제곱하면 루트끼리 또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법이 좀 잘못된 거야. 여기는 접근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좌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점의 거리를 구할 때는 서로 뺀 다음에 제곱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 y라는 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뭐야? 여기는 5, -2라는 점이 존재한 거야. 그래서 이거의 거리를 구하다 보니까 x 빼기 5의 제곱이 나온 거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로 보시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뺀 다음에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뭐야? x, y랑 누구랑 이제 한 거죠? x, y랑 마이너스 3, 4랑 이제 거리를 구한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최소값? 그럼 점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5, -인데 이거 그리기 싫어하는데 이거 그려줄게.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원래. 5, -2가 예를 들어서 B 점이 여기 있어요. C 점은 마이너스 3,4래. 마이너스 3,4가 한 이 정도쯤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X, Y는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최소라는 건 좌표 혹은 거리에서 최소라는 건 거리 최소는 뭐냐면 일직선이야.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일직선이어야지만 최소가 돼요. 그러면 일자로 쭉 이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Y는 어디에 있어야 돼? XY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직선 중에 점 하나만 잡히면 돼요. 우리가 XY 구하는 건 아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떤 점들이 X, Y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무조건 최소는 뭐야? 일직선이면 돼. XY가 한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A 딱 되면 일직선이니까 어때? 최소가 나오겠죠? 괜히 여기에 만약에 A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거리를 구할 거니까 삼각형으로 따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짧잖아? 여기가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무조건 거리의 최소는 일직선이야.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사실? 5, -2랑 마이너스 3, 4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빼서 제곱하고요. 여기 빼서 제곱합니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답 얼마야?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간단하거든요. 실력 업치고 막 화려한 뭐 그런 계산들이 없어. 근데 여기는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5번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번은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좀 갈게요. 자, 여기가 두 개의 유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막상 어렵진 않아. 일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좌표만 좀 생각하면 되고요. 25번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형태야. 너네 학교에서 많이 나와. 알겠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이유를 알려줄게. 자, 그러면 기다렸다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방향과 B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요. A의 방향은 남쪽으로 시속 3km로 갔대. 이건 거속시랑 똑같기 때문에 야, 원래 어디 있었어? 좌표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0,10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원점으로 놓게 되면 자, 내려갔어. 얼만큼 내려갔어? A의 방향은 남쪽으로 3km만큼 간 거야. 매 시간마다 3km씩 간 거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t라고 놓게 되면 얘는 얼만큼 내려간 거야? 3t만큼 내려갔어요. 맞나요? 어차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매 시속만큼 내려간 거니까 그냥 3t만큼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떤 A의 좌표, 시간이 흐른 뒤에 A의 좌표는 얼마야? 0,10-3t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괜찮나요? 네, 10-3t가 될 거예요. 자, 5도 한번 볼게요. B는 동쪽으로 시속 4km로 일정한 속력으로 갔대. 그러면 동쪽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건 어떤 점이 있을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5, 마이너스 5, 플러스 4t죠? 자,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4t, 0인 거야. 왜? 서쪽에 오니까 내가 중앙에 있는 점을 원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5까지 뒤로 간 거니까 얼마야? B는 마이너스 5,0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X축이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서쪽으로가 아니라 동쪽으로죠? 시속 4km만큼 간 거야. 이렇게. 그럼 시간을 t로 놓게 되면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내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4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좌표 어때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4t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여기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걸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 뭐만 쓰면 되니까? 좌표만 쓰면 되니까. 24번은 진짜 독특한 형태인데 쉬워서 많이 나오고요. 얘는 그냥 순수히 계산 싸움인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실제 AB 길이를 알아야겠지? AB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뺀 다음에 제곱해. 그러면 4t 마이너스 5의 제곱과 같을 거고요. 10-3t의 제곱과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 뺄 거니까 부호 달라져도 어차피 상관없지. 제곱할 때 지장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루트를 항상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AB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B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알겠지? 루트를 빼먹게 되면 항상 실수가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 근데 여기 계산할 때 루트를 쓰지 않아. 왜냐면 귀찮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좀
막 오밀조밀하게 써지게 돼서 그냥 전개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뭐야? 25에 t제곱 마이너스 100t 플러스 1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딱 봐도 25로 묶을 수 있겠죠? 자, 루트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자, 최소 2차식인데 최소를 구하네?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못 푸니까 뭘로 보는 거야? 그냥 좌표로 보는 거고요. 얘는 좌표로 할 게 없죠. 사실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주시면 돼? 완전 제곱식 묶어주시면 돼. 25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 플러스 125 나오겠지? 자 여기서 어떻게 반절 나누고 제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 더했어요? 100을 더했기 때문에 100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 어떻게 나오냐? A, B의 길이는 25에 t-2의 제곱 플러스 25가 나올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루트 항상 체크해야 돼. t가 얼마일 때? 얘가 0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t가 2일 때 얼마가 되는 거지? 루트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25가 최소값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25라고 써서.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야? 5km가 최소값의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뭐다? 24번, 25번 실력업 형태가 될 건데 실력업은 원래 제가 어려우면 잘 안 할 건데 어렵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내분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분점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옆에는 지울게요. 다 하신 분들은 21번도 할까? 21번 어, 21번도 하긴 해야겠다. 17페이지 21번 잠깐 볼게요. 먼저 문제부터 적어 놓을게요. 외접원의 넓이 구할 건데 21번 좀 시작할게요. 자, 꼭 측정을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는데 ABC 삼각형을 그릴 때 좌표 평면을 다 나타내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1 찍고 1,4 찍고 3,2 찍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삼각형 그냥 그리면 끝이야. 근데 외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원을 그린 다음에 삼각형을 끼워 맞추면 참 편해.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지만 ABC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이게 외접원이야. 그럼 외심은 뭐예요? 외심? 외심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외심, 내심 다 똑같아. 원의 중심을 보는 거고 항상 외심이든 내심이든 뭘 볼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잴 거야.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O라고 치게 되면 OA, OB, OC의 길이가 다 어때? 같다라는 거. 왜? 반지름의 길이니까 같겠죠? 우리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원 O라는 외심의 점을 A, B라고 좀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OA 제곱, OA랑 OB가 같고요. 그 다음에 OC랑 같습니다. 그럼 뭐도 같아요? 제곱한 것도 당연히 같겠죠? 루트 없애겠다는 얘기야. 자, 뭐 쓸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처럼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야.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OA예요. OB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OA랑 OB가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또 뭐 있어요? OA랑 OC랑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이거 뭐야? OA랑 OC가 같다라는 겁니다. A제곱이랑 B제곱이 사실 다 사라져요. 그래서 뭐 계산해주게 되면 제가 여기다 계산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넘기게 되면 A제곱이랑 B제곱은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들 여기 노란 색깔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6A 그 다음에 1 사라지고 12 약간 관계의식이 어떻게 나면 연립방정식처럼 나와야죠. 알겠지?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OA랑 OB랑 같다 하고 OA랑 OC랑 같다고 하면 다 연립방정식처럼 나와요. 그럼 해가 어떻게 되냐? 자, 외심이 나오게 되겠죠? 외심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답이 4분의 5, 4분의 3이 나온대. 야,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여기가 4분의 5랑 4분의 3인데 거리 구해서 뭐 OB든 OC든 OA든 거리 구해서 뭐 해주면 돼요? 제곱해 주시면 돼요. 반지름의 거리 제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올 거니까 자, 거리 구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4분의 루트 170이 나온대요. 그럼 했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답은 8분의 85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보셔야지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좌표를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A, B로 해놓고 뭘로 본다? 연립방정식으로 확인한다 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시면 이제 내분점 좀 볼게요. 내분점. 자, 3분의 내분점 한번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한 2년 전에는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같이 배웠는데요. 요즘은 외분점이 생략되어 있고 내분점만 나와 있는 형태가 있어. 아주 기이한 형태인데 사실 내분점으로도 풀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분점을 무조건 이렇게 해라, 내분점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형식이 돼가지고 내분점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분부터 이제 슬슬 어렵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렵냐면 원에서 정점을 찍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정점 찍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내분점까지는 잘할 수가 있으니까 내분점 한번 볼게. 내분점이라는 건 뭐야? 안에를 나눈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0이랑 1이 있다고 5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걸 2대 3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A와 B를 몇 대 몇으로 나눈 거야? 2대 3으로 나누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2대 3으로 나누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례배분을 쓰시면 돼요. 자, 실제로 0부터 5까지 거리니까 5를 2랑 3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2대 3이니까 2랑 3이 되는 거지. 자, 이게 내분점이에요. 몇을 하는 거야? 여기 점값을 P라고 주게 되면 AP랑 BP가 몇 대 몇이 되게? 2대 3이 되게 나눈 거다. 요게 내분점입니다. 외분점은 그럼 뭘까요? 바깥에를 나눈 거야. 그러니까 외분은 뭐냐면 바깥에 이렇게 되는 걸 외분이라고 해요. 여기 2고에서 5대 2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외분점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분점의 공식을 좀 아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원리에 가까운 내용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좌표를 좀 나타내면 돼요. 이게 좌표 지금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한 개는 사실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거든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이 5라고 했는데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1대 3으로 하는데 누구를? A에서부터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였다고 할게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한 여기 좀 가깝겠지? 자, 제가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대각선만 생각하시면 돼. 공식이야. 알겠지? 공식이니까 좀 잘 들어요. 자, A, B 쓸 때 무조건 이렇게 써요. 좌표 써요. 좌표 썼어. 그 다음 어떻게? 1대 3을 여기다 쓰는 거야. 가운데다가. 우리 모습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이렇게, 이렇게 1대 3 이렇게 나간다. 요거까진 그릴 필요 없고, 이렇게 무조건 비율을 앞에다 써주세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내분점은 분모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더해진다. 뭘? 비율을 서로 더해. 비율을 서로 더해요. 알겠죠? 왜냐면 비례배분할 때도 이렇게 해서 진짜 거리를 아는 건데 이게 뭐야? 2대 3을 서로 더한 것 중에서 2를 본다라는 내용이야. 그럼 그거랑 좀 비슷하게 1대 3이면 서로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 다음 내가 왜 이렇게 쓰냐? 대각선이니까. 둘이 곱한 다음에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더야지만 이 대각선이 잘 보인다는 거지. 그냥 막 쓰면 안 보이고. 자, 그럼 마이너스 9랑 5기 때문에 얼마야? 마이너스 9 더하기 5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하는 거야. 자, 좌표 한 개만 더 볼게. 여기서 19페이지 넘겨보시면 XY가 둘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요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이고 XY가 둘 다 나오는 게 있는데 내분만 보면 좀 쉬워. 자, 마이너스 3,5를 5랑 또 뭐야? 2, 마이너스 5죠? 자, 제가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A, B인데 선분 A랑 B랑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 마이너스 3,5랑 2,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걸 내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할 거야? 예를 들어서 3대 2로 내분할 거예요. 그럼 가운데다 무조건 비율을 써주시면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분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 사실. 야, 이거 비율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내분점 어떻게 한다고? 둘이 일단 냈다 더한 게 분모가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개만 나왔지만 이게 뭐도 나와? X도 나오고 Y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모가 몇 개 만들어지지? 2개 만들어지겠지? X 따로 Y 따로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대각선 싹 그리시면 돼요. 대각선 마이너스 3이랑 2랑 곱하고요. 2랑 뭐랑 곱하면 돼? 3이랑 곱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6이니까 얘는 얼마야? 0 나와요. 0,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구 나오는데? 5랑 2랑 곱하고요. 마이너스 5랑 3이랑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15니까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와요. 아, 0,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0,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내분점이에요.
되게 쉽죠? 중점은 어떻게 할까? 중점은 더 쉬워 얘들아.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을 말하고요. 가운데 있는 점 그냥 뭐 해주시면 돼요? x끼리 더한다 반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 중점 한번 볼게. 더한다 반 나눠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야 마이너스 1이었는데 반 나눈 거야. 그 다음 5랑 마이너스 뺐어. 더했어. 0 나오죠? 0을 또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요게 중점이에요. 중점 개꿀이죠? 중점은 그냥 더한다면 반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분점만 제대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각선을 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중점이랑 무게중심이 있을 건데 요거는 잘 들어봐. 중점은 다 더한다면 뭘로 나누시면 돼요?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 둘이 더한 다음에 안 나누면 돼. 무게중심은 뭐야?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가운데 있는 점이야. 자, 무게중심 한번 개념 좀 볼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3분을 내려서 무조건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변의 길이가 무조건 2등분 되는 선을 찾아서 그렸더니 뭐야? 그게 무게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성질은 조금 이따가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 뒤에 뒤에 무게중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여기 무게중심은 원리가 뭐냐면 선분이 무조건 반으로 갈려요. 나뉘어요. 무조건 나뉘기 때문에 요 성질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게중심 다 더한 다음에 삼각형이 A랑 B가 C가 있을 거 아니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 3으로 나눠주시면 돼. 일단 얘는 2개니까 2개로 나누고 얘는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거 아니지, 그치? 별거 아니니까 뭐 해야 돼?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 성질을 아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 외분점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죠? 네, 안 할 거예요. 외분점은 굳이 20페이지 쪽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왜 할 이유가 없냐면 야, 내분으로 이미 다 되는데 굳이 외분을? 근데 외분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근데 외분 필요한 경우는 자, 만약에 외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네가 외분점은 공식은 쉽거든? 공식은 얘만 알고 있으면 그걸 복제 버전이라 쉬워. 근데 얘가 몇 대 몇인지 좀 알기가 얘가 이렇게 5대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법을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분은 바깥에 있는 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안에 있는 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점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몇 대 몇으로 나눈 거 자체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안 할 건데 무조건 내분으로 풀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21페이지에 26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26번은 자, A, B, C, D, G, F 다 있죠? 요것도 은근 나와요. 자, G는 3분을 몇 대 몇에서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G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죠? 이렇게 2와 4니까요. G는 2대 1로 내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답은 2대 1점. 정확히만 하면 여기 잘 보세요. 그 A랑 B도 있는데 여기 안에 G가 있는 거죠, 그치? 여기 거리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겠지? A, B를 내분한 거니까 A부터 실제 B까지 재료 그려야 돼. 1대2로 내분한 거죠? 2대2이 아니라. 요거 좀 주의. 그 다음 G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야? G는 이렇게 됐으니까 5대1로 내분한 점이겠네요? 개수만 세면 그냥 끝이다, 그치? 그 다음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라고 나와있어요. 2대1로 내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 4칸, 여기 2칸 가면 되겠지? 얼마야? F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은 얼마가 되겠어요? 딱 봐도 아마 책 보시면 알겠지만 2로 바로 나오게 되겠죠? 요것만 좀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21페이지에 28번 한번만 해볼게요. 28번만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바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28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